인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저희는 정말 스쳐가기만 했습니다. 뭘요? 예술을요. 예술에 대한 두 남자의 헛소리. 예술을 스쳐간 남자들, 저희는 예스맨입니다. 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먼저 해야 되나, 그 멘트? 어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짠짜잔짜잔. 아, 그거 생일 축하곡 아니에요? 아니요, 비슷하게 시작되지 않나요, 원래? 짠짜잔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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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축하합니. 어쨌든 뭐 네. 생일이니까 네. 크리스마스노. 그래서 그쵸, 그쵸. 탄신이. 아, 반갑습니다. 예스맨 구화입니다. 구화. 구화바. 오늘 막 하는 날인가요? 이런 앞에 쓸데없는 소리를 넣어줘야. 크리스마스니까 약간 텐션 좀 높여서. 아, 그렇죠. 저희가 조금 약간 텐션 올려서. 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가 약간 좀 저녁 타임에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점점 약간 지쳤을 때 와서 맞네. 하는데 오늘은 약간 이제 오전 시간에 오전 시간이라서 네. 여기서 텐션 쏟고 집 가서 자야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 이제 자는 거죠. 25일은 자는. 원래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있지 않나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악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추웠습니다. 네, 뭐 없어요. 추웠습니다. 제가 이제 예스맨 지난 화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는데 네. 한 3, 4주 동안 계속 그 춥다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밖에 안 했죠. 추워서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약간 맞아. 근데 제 뉴스 본 바로는 올해 겨울이 그래도 작년 겨울보다는 조금 따뜻한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약간 그게 패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추우면 올해 좀 따뜻하고 올해 따뜻하면 내년에 춥고, 좀 춥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근데도 춥긴 춥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항상 매년 점점 추워지는 느낌. 매년 약해지는 게 아닐까요? 내 몸이. 예. 새로운 접근이네요. 저도 진짜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한 11월까지만 해도 그냥 반팔 입고 다니고. 맞아. 원래 되게 얇게 입고 다니시고. 몸에 열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막 그냥 춥다가 아니라 이게 몸이 으슬으슬하고 몸살 기운 있는 것처럼. 제가 겨울을 싫어하는 게 그것 때문에. 점점 뭐 나이가 먹은 새로운 또 사실이네요. 우린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눈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했죠. 네. 근황은 그냥 없는 건가요? 근황. 하지만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 넘어가시죠. 근황이 사실 맨날 바뀌는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악건 씨한테 한 3, 4주 동안 춥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저는 3, 4주 동안 계속 일만 워커홀릭.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를 꺼내면 주제로 돌아서. 지난주 주제가 눈이었죠. 근데 진짜 눈이 드물게 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며칠 전에 왔죠, 잠깐. 네, 왔다고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네, 저는 근처 사는 친구들이 이제 톡이 온 거예요. 밖에 눈 온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안 와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거든요. 한 지하철 한 두세 정거장 차인데 눈이 안 와서 뭐지? 그러니까. 네, 정말. 그리고 이게 쌓일 정도로 내리지도 않아서. 그렇죠. 잠깐 내리고 사라진 느낌. 이번 연도에 눈이 얼마나 올지. 그러게요. 이러다가 또 갑자기 확 내릴 수 있고 막 그럴 것 그쵸. 같아요. 요즘 기후가. 어쨌든 그래도 눈이 좀 오면 또 기분 좋을 텐데. 눈 오면 발자국으로 진짜 끄적끄적 해보려고. 사이먼백처럼. 네, 사이먼백처럼. 나는 걸음으로 뭘 만들 수 있을까. 그렇죠. 저는 의미 없이 마냥 걷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이죠? 네, 오늘이죠.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뜨끈하게 전기장판 틀어놓고 과자 하나씩 집어 먹으면서 그렇죠. 예스맨을 듣고 계시면 시간이 지나가시지 않을까.
평소에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셨어요? 저요. 영화 한 편 보고 집에서? 네. 하고 잘 안 나갔어요. 저도 크리스마스 때. 사람 많은 걸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그 지난 화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20대 이후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다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셨다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던 때라서 다 야간 알바거든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크리스마스로 넘어가는 그 타임에 제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약간 산타 편의점 산타처럼. 네, 그렇죠. 크리스마스 뭔가 큰 휴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에 연말에 껴있다 보니까. 네, 제일 마지막 휴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다 행복하게 준비하고 약간 막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있네요. 12월 몇 월 며칠에 사귀면 크리스마스가 100일이다. 그지 같은. 되게 어디에 뭐 그런 걸 계산하고 있어요? 나중에 사랑이나 연애를 주제로 한번 하면 사랑에 관련된 노래도 많이 외사랑. 이 짝사랑도 이거 외사랑이거든요. 단어가 좋네요. 외사랑이라는 단어 진짜 정말 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주제로 한다면 네. 아주 슬픈 곡이 하나 있습니다. 또 준비되어 있는 곡이 있나요? 그렇죠. 가끔 이제 주제를 들으면 그러니까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아주 슬픈 곡을 하나 가져와서 이 주제에 회방 놓는 당신들의 분위기를 회방 놓는. 나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네요. 맞아요. 아닙니다. 좋은 거죠, 사랑. 크리스마스 행복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굳이 뭐 연인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보내고. 그럼 가족들이랑 보내도 돼요. 함께 있는 거 자체가 좋은 시간이니까. 그렇죠. 항상 행복하게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작가는 토마스 킨케이드입니다. 토마스 킨케이드.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작가 이름이에요. 저도 사실 알고 있던 작가는 아니고 이제 주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좀 또 조사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미국 작가인데 네. 풍경화를 주로 그리십니다. 그래서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다 시리즈가 있고 그런데 이 작가가 유명해진 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그 풍경을 그린 걸로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제 풍경화를 그리는데 이제 눈 덮인 이제 집 그리고 트리에 약간의 그 장식들이 달린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나는 그 그림이 왜 인기를 끌었냐? 이제 저희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 작가 그림이에요. 대부분. 그 엄청 그럼 오래 그걸 하신 분이네요. 이 예술 쪽에. 네네. 그 많이 파는 그런 이쁜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풍경들이 대부분 이 토마스 킨케이드의 그림인 거죠? 네, 작품인 맞습니다. 거죠? 네. 그 이제 저희가 요즘은 이제 뭐 입체 카드로 나오고 캐릭터 카드로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저희 이제 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냥 되게 흰 이 접이식 엽서에 앞에 그냥 그림 하나 딸랑 있는 그런 엽서나 카드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 그 그림이 이분 그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엽서도 있잖아요. 네네네. 펼치는 엽서 말고. 네, 맞아요. 앞에 그림 있고 뒤에는 그냥 주소 하고 뭐 옆에 여백 있는 한쪽은 쓰는 거. 네네네. 그런 그림에도 이제 토마스 킨케이드의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올라가 계신 분이라서 이제 저희 이제 한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되게 대중적인 유명한 작가라고 합니다. 약간 그 한국에서 이중섭이라고 하면은 그 황소 그림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미국에서 토마스 킨케이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 거군요. 그 풍경화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겨울 풍경이긴 한데
되게 그러니까 약간 시골 같은 풍경인데 그 안에 따뜻함이 좀 느껴지는 풍경화를 그리시는데. 아, 그렇죠. 보통 이제 그 풍경 게다가 겨울을 주제로 하면은 대부분 쓸쓸하게 그리거나 적막하게 그리거나 눈이 쌓여 있으니까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가 뭐 저번 주제 그 김혁 씨가 소개해주신 노래 마냥 걷는다의 그 이미지처럼 그쵸. 되게 쓸쓸한 고독의 겨울길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토마스 킹케이드는 그거랑 반대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니까 따뜻함이 느껴지게 뭔가 그걸 풍경을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확실히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 겨울 시즌 내에서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진짜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네네네. 그쵸. 실내에서 약간 행복하게 웃고. 그래서 이 이제 토마스 킹케이드의 주로 그런 오브제 배경이 되는 게 시골집이나 오두막 그리고 약간 작은 도시. 왜냐면 이분이 그 출신이에요. 약간 작은 도시 출신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그 작은 도시에서 느꼈던 정감이나 이런 거를 그림에 좀 표현하려고 노력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약간 그런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분 이제 작가를 찾으면서 이분 이야기를 한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1,000원을 내고 봤어요. 그 네이버에 크리스마스 별장이라고 치시면 그 이분을 주제로 한 그 영화가 나오거든요. 네, 그 다큐 형식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냥 영화입니다. 그 사람을 뭐 에피소드를 영화화한 거죠. 토마스 킹케이드 역에 뭐 누구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드는 거죠. 네네네. 토마스 킹케이드가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인데 이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영화화한 건데 크리스마스에 보기 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딱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에피소드의 이야기들인데 그게 이제 약간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따뜻한 마을, 따뜻한 곳에서 일어나는 조금씩의 해프닝? 그런 맛이 있어서 한 100분 정도 되는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게 좀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좀 추천할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이면 요거 아까 크리스마스 별장? 네, 크리스마스 별장. 이 영화를 한번 이제 틀어놓고 천천히 보시는 것도 사실 막 그 겨울 영화나 크리스마스 영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러브 액츄얼리, 뭐 그런 것도 있고 엄청 스펙타클한 영화들도 뭐 나오긴 하는데 사실 많죠. 결국에는 약간 가족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약간 소소하고 따뜻한 얘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니까 이 영화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크리스마스 별장. 그 주제로 이야기를 푸는데 좀 크게 기대 안 하고 크리스마스에 그냥 좀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볼 거 없나 했을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킹케이드가 이런 영화도 내고 되게 대중적으로 이제 성공한 작가인데 그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또 약간은 비평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약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감이 없는 게 아니냐. 이제 제가 약간 좋아하는 개념을 담고 뭔가 예술적으로 뭔가 비튼 사고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따뜻한 이야기를 그냥 그림에만 담아낸 게 아니냐. 보이는 그대로 풍경화로서. 비평가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중적으로 유명하면 약간 뭐라고 해야죠? 약간 상업적으로 빠졌다고 하고 깊이가 낮다고 하고 단골 멘트. 그렇죠.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사실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물론 별로인 건 별로인 거라고 얘기하지만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를 다 이렇게 좋다고 해주면 결국에는 이제 다 그쪽으로만 하니까 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토마스 킹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비평가들이 깊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토마스 킹케이드는 딱 그냥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림을 보고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딱 그렇게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토마스 킹케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조금 약간 부가적으로 크리스마스니까 요 이제 약간 행복감을 조금 더 가미시키고자 제가 좀 평소에 좋아하던 저희가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던 그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밤로스 아저씨
밤로스. 네, 유명한 아저씨죠. 유명한 사기꾼. 그렇죠. 김영식이 항상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던. 물론 나쁜 의미의 사기꾼은 아니고. 네. 약간 진짜. 약간 라이브 페인팅을 하시니까 실제로. 그리고 이제 되게 그림들이 그 눈앞에서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진짜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은 정말 섬세하게 그리시는 거겠지만 이 뭐 터치나 뭐 이런 압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터치압 뭐 어쨌든 그런 거를 분명 엄청 자기가 생각한 대로 쓱쓱 뭐 하신 거겠지만 영상 봤을 때는 그냥 무심하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분은 한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그걸 하셨으니까 그게 무심한 터치가 이제 힘 있는 터치가 되는 느낌. 이제 머리에서 생각한 거를 그냥 터치를 할 때 내가 여기를 조금 더 힘을 줘서 표현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거 조금 저거 해야겠는데 뭐 나무 잎을 좀 잘 만들어야겠는데 싶으면 그냥 알아서 이게 칙칙칙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밤로스 아저씨는 사실 그림적으로도 되게 뛰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이분이 사실 더 저는 유명해진 게 그 그림 그릴 때 했던 말들. 참 쉽죠? 뭐지? 쉽죠라는 말을 참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밤로스 아저씨 그 영상을 좀 보다가 약간 명언을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단지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막 말을 한 거냐면 그 이제 그림 드로잉을 라이브로 이제 진행하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편지가 오는데 자기가 이제 그림을 망쳤다. 또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갑자기 그리기 싫어졌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이 계속 많이 온대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밥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밥 아저씨가 이러한 사고로 대처하는 게 이제 그림 그리다가 실제로 자기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를 그렸는데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나무가 좀 작게 그려진 것 같다. 그러면 그 위에 크게 다시 한번 그리십니다. 그리고 약간 밑에 삐져나가면 거기에 강 만드셔서 나무가 비친 강을 그리세요. 그렇게 약간 사고에 대해서 되게 의연하게 대처해가는 모습.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거죠. 밥 아저씨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 저는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할 때 그 밥 아저씨가 얘기한 게 뭐 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도 실수를 한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뿐이다. 약간 그런 멘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나는 그런 실수 같은 건 안 하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도 실수해 너처럼. 근데 여기서 나는 여기를 부드럽게 넘길 뿐이야. 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오히려 밥 아저씨는 그걸 행복한 사고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걸 즐기는 거죠.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우울한 일을 겪고 있거나 되게 우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 기념일에서 나오는 힘이기도 하지만 저는 밥 아저씨의 이 말을 빌어서 조금 평소에도 가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런 행복한 사고를 라고 넘길 수 있는 좀 마인드가 좀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밥 아저씨 이야기는 훨씬 많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나중에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것도 좋죠. 네, 진짜 주옥 같은 말들이나 나중에 이분의 뭐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게 많아서 나중에 뭐 행복이나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주제 밥. 그렇죠. 밥의 주제를 했는데 제가 밤로스 아저씨를 가져왔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긍정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주제에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항상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날만큼은 그래도 조금 이제 다투던 사람들도 약간 행복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뭔가 연말이라는 느낌도 있고 이제 1년에 이제 마지막 휴일이니까 사람들이랑도 좀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고를 이 사고는 이 이거 이제 액시던트가 사고 맞나요? 맞습니다. 그 사고 말고 이 마인드. 행복 사고를 돌리시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어서. 어쨌든 오늘 악건 씨의 얘기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저의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크리스마스에 맞는 노래. 엄청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원래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인데도 너무 따뜻한 거 너무 싫어요. 아니 따뜻한 거는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쓸쓸함을 더 쓸쓸하게 만들어줄. 네. 아까 행복한 사고가 아니에요. 당신 실수일 뿐입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바버레츠의 크리스마스 EP 훈훈 크리스마스입니다. 오. 바버레츠. 혹시 바버레츠라는 아니요. 버벌진트밖에 몰라요. 라임 좋은데요? 네. 바버레츠 버벌진트. 네. 뭔가 제가 예전에 책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때 P타입의 돈키호테 1, 2를 얘기했었는데 P타입 돈키호테 2 얘기할 때 바버레츠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피처링으로 바버레츠가 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바버레츠라는 팀을 이제 제대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버레츠가 어떤 팀이냐? 지금은 이제 2인조인데 시작은 이제 3인조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노래 스타일이냐면은 3인조 중창. 네, 이제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텐데. 아카펠라 알아요. 근데 이제 아카펠라는 사실 뒤에 반주를 좀 많이 빼고 제외하고 이제 사람들로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유명한 거는 펜타토닉스라고 5인조가 있어요. 5인조 아카펠라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악기 반주 없이도 그냥 뭐 둠칫 그러니까 입으로 악기 하시잖아요. 붐붐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팀인데 이제 바버레츠는 그런 팀은 아니고 이제 제가 중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세 명의 하모니, 그러니까 각자의 하모니를 섞어서 노래로 만드는 약간 트리오? 네, 그렇죠. 트리오가 세 명이서 같이 노래 부르면 그게 이제 트리오라고. 3중창, 네 명이면 퀄텟, 2명이면 듀오. 맞아요. 저는 솔로. 왜 마지막은 자꾸. 어쨌든 이 중창이라는 게 약간 합창이랑 중창이랑 이제 다른데 합창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뭐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부르는 게 이제 합창. 이제 중창은 그렇게 큰 사이즈의 사람들은 아니고 뭐 4중창, 3중창 해가지고 이 각자의 하모니로 만드는 거. 합창보다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스케일이 좀 작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밴드로 따지면 빅밴드가 있는 경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소규모 밴드인 거고. 근데 이제 바버레츠라는 팀의 이제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모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음을 딱 쌓아서 이 뱉는. 그것도 그거에서 느껴지는 그 뭔가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쾌감 있잖아요. 그 기분 좋게 하는 영상들 보면은 어디 구멍에 딱 맞는 퍼즐이 쓱 들어가서 정말 좋아해요. 이제 중창의 매력이 약간 그런 거에 있는 거죠. 딱 모여서 노래를 하는데 이 뭔가 음의 이탈 없이 정말 하나의 악기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이제 요런 방식의 노래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 시계를 아주 예전으로 돌리면 17세기, 18세기로 돌리면 많이 돌아가네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뭐 가스펠 그 얘기하셨던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흑인들을 데리고 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농장 일들을 대부분 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19세기 정도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조금씩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농장일 말고 다른 것들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흑인들을 이제 이발 기술을 알려서 이발하는 이발사로 약간 키운 느낌. 키워서 이제 그 백인들 머리 잘라주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흑인들도 그 흑인 이발사한테 가서 머리를 자르고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가 됐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 흑인들이 이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아, 심심해서. 네. 제가 찾아봤을 때는 뭐 손님들이 불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아마 뭐 맞겠죠? 손님들이 이제 한 3-4명 모여서 네.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에커펠라를. 아, 주고받으면서? 네. 아, 근데 되게 좀 대단한 것 같은 게 항상 들으면서 네. 흑인분들은 뭔가 이렇게 하면 그게 있어요. 역사가 되고 뭔가의 장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네네. 비트만 얹으면 랩이 된다고 하는 그 어떤 흑인분이 말을 하는데 네, 흑인분이 정말 화가 나서 내가 뭐 오늘 뭐 스타벅스를 갔는데 뭐 커피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데 거기다가 비트를 얹었더니 갑자기 랩이 빰빰빰 되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센스가 뭐 이렇게 그 진짜 확실히 약간 노래 음악적인 이 재능 같은 게 네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흑인 분들이 심심해서 이제 시간 때우기용으로 노래를 했던 게 이제 장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나씩 쌓아서 이렇게 주고받았던 네네네. 게. 네 명이 다 뭐 4명이라고 치면 4명이 다 똑같은 노래 하기가 조금 심심하니까 한 명은 높게 부르고 높게 부르고 한 명은 낮게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멋있다. 그게 이제 장르가 돼서 바버샵 퀄텟, 바버샵 뮤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 흑인들이 이제 이거를 부흥시켰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이제 백인들이 가져가서 사중창을 부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가장 유명한 여자 사중창 3중창이 있어요. 더 코데츠. 네, 코드가 그 C 코드 E 코드 할 때 코드 에츠. 이게 에츠가 ETTE인데 요게 이제 뜻이 작은 것 아니면 여자라는 그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가 붙어서 에츠 하면은 작은 것들 아니면은 여성들. 그래서 뭐 코드녀들 이겠죠?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네. 코데츠가 부른 그 유명한 곡이 미스터 샌드맨. 요거는 뭐 옛날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스터 샌드맨 Bring me a dream 빰빰빰빰 미스터 맨. 엄청 옛날 노래예요. 네, 모르겠네요. 이분들이 한 1946년도 데뷔. 그땐 제가 없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데뷔를 해서 46년도에 데뷔를 해서 50년대쯤에 나왔던 노래가 이제 미스터 샌드맨이라는 노래고 그리고 더 로네츠라는 팀이 또 있습니다.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팀. 이분들은 롤리팝 롤리 아니요, 그 말고 롤리팝 오 롤리팝 이런 노래가 또 있어요.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요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버샵 뮤직이랑 약간 좀 비슷한 중창을 베이스로 한 사람들. 이제 아까도 지금 제가 소개드릴 그 바버레츠도 그렇지만 코데츠, 로네츠, 바버레츠. 그럼 뭐 츠가 붙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TTES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바버레츠의 뜻을 직역하면 이발소의 언니들, 이발소의 여자들이지만 조금 다시 요 아까 바버샵 뮤직을 생각해봤을 때는 바버샵 뮤직을 하는 여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바버샵 뮤직이라는. 근데 이제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는. 제가 지난주에 그 마냥 걷는다 얘기를 하면서 보컬이라는 게 악기에 불과했구나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악기 맞아.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보여줄게 그 악기.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 저는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대단한 위치가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실 약간 깨부시는 대단한 악기야 라고 말해주는 뭐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은 이렇게 하모니 3인 혹은 지금은 이제 멤버가 이제 들어오고 나오고 하셔서 2인이 되셨지만 그 2명 3명이 부를 때 마치 하나의 목소리인 것 같은 느낌으로 3명 혹은 2명이 같이 호흡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노래를 부르면은 한 사람당 마이크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이 바버샵 뮤직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하나를 놓고 이제 거기를 이제 에워 싸서 서라운드로 이렇게 네, 그쵸. 둘러싸서 네, 그렇죠. 세 명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버레츠가 네. 이제 크리스마스 EP 후는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추천드릴 노래예요. 뭐 보시면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뭐 윈터 원더랜드 뭐 이런 명 캐롤들, 징글벨 이런 것들도 이제 노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는 크리스마스라는 곡입니다. 네. 근데 요 노래를 제가 왜 추천드렸냐? 네. 그 바버레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 요거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릴 때 꼭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공간감이랑 이 서라운드 왼쪽 오른쪽에서 들려주는 소리를 정말 이 제가 가운데 있고 제 주변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이제 귀 옆에서 부르는 느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잘 보여줬다 하모니를 가장 잘 보여줬다고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멜로디가 크리스마스 약간 이런 의미예요. 네. 근데 요걸 세 분이 나눠서 그 하면은 그 위에 리스 하면 마지막에 마스 이렇게가 쌓는 그 마스에서 그럼 다 섞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크리스마스라는 걸 세 명이 나눠서 음을 쌓으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서라운드 이어폰 끼고 들으면 네,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가운데로 있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 명이 쌓아주면서 불러주는 거죠. 와. 이런 하모니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노래인데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느낌에 맞게 네. 그리고 훈훈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에 맞게 노래 자체가 엄청 따뜻합니다. 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면 약간 신나고 막 발랄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네. 아까 아건 씨가 말씀해주셨던 그 크리스마스 별장처럼 네네네. 그 따뜻한 공간에서 그냥 세 명이 이렇게 앉아서 따뜻하게 부르는. 그러니까 이것도 막 격정적이거나 네. 그런 건 없지만 네네네. 잔잔하게 따뜻한. 네. 그게. 네, 그 느낌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딱 맞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약간 합창처럼 많이 모여서 마지막 멜로디를 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이 세 명이 조촐하게 모여서. 그래서 이 가사들도 약간 이제 보통 가사들이랑 약간 다른 게 뭐 보통은 막 뭐 신난다, 즐겁다, 뭐 행복을 나눠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사들이 바깥은 춥고 차도 밀려요, 따뜻한 이곳 머물러요, 약간 이렇게 약간 좀 실생활 반영. 네, 그렇죠. 막 꾸미지 않은. 네, 그렇죠. 차린 것 없고 허접하지만 훈훈하게 크리스마스. 허접이란 말이 막 들어가요. 진짜. 네, 그래서 이 전체 컨셉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큰 행사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우리 조촐하게 이렇게 모여서 이게 축하하자, 따뜻하게 요런 맛이 있거든요. 요런 가사 내용인데 그래서 이 바버레츠의 하모니랑 그런 내용이 섞여서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엄청 많고 악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촐하게 편한 사람들 몇몇만 모여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걸 차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앞에 그냥 과자일 수도 있고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따뜻한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 훈훈한 크리스마스를 즐기자. 약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하모니가 같이 딱 섞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진짜 크리스마스의 공간에 있는 그 토마스 킨케이드가 밖을 봤다면 이 바버레츠의 후는 크리스마스는 그 안에서 부르는 따뜻한 노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네요. 뭔가 이렇게 진짜 비슷한 느낌으로 네네. 약간 준비가 됐네요. 그러게요. 네,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근데 확실히 그런가 봐요. 뭔가 이렇게 성대하게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그쵸.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쵸. 이제 그냥 사람들
그냥 일반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잔잔하고 행복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그렇죠. 바버레츠가 부르는 후는 크리스마스를 들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요거를 딱 틀어놓고 차가운 밖을 보면서 따뜻하게. 왜 웃으시죠? 아니 항상 뭔가 음악 이거 노래 소개하실 때 네. 항상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요 상황에 들어야 제격이다.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래를 들으면은 이거는 어떤 상황에 들어야 더 맛있을까? 약간 물론 그 노래 자체로도 좋지만 이거를 더 맛있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까? 그리고 제가 못하는 것들이니까 대리 만족이라도 그렇죠. 음악이 그런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 올해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크리스마스 얘기하면서 행복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행복한 1년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뭐 물론 우여곡절이 분명히 많았겠지만 네, 많으셨을 거예요. 네, 많았겠지만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고 그렇죠. 내년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원래 그 새해랑 딱 일주일 차이잖아요. 네, 그렇죠. 마침 또 다음 주에는 또 새해에 저희가 찾아뵐 예정인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앞으로 예스맨이 좀 흘러갈 방향? 한국 예스맨 이대로 괜찮은가? 100분 토론. 네, 뭐 100분 토론을 해볼 예정이고요. 손석희 씨 오시나요? 바쁘시죠.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김혁 씨 얘기, 저의 얘기, 앞으로의 뭐 신년이니까 그런 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10화예요. 네. 이제 그래도 9개 에피소드가 이제 쌓여 있어서 요걸 이제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송년회와 신년회를 한꺼번에 하는 약간 그냥 종합 연회요. 약간 이상한데요? 네, 약간 욕 같기도. 연회를 저희가.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주제 선정 없이 새해 맞이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네요. 다음 주도. 네.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순간이 이제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일 텐데. 그렇죠. 남은 시간들 정리 잘 하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이제 뭐 지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든 따뜻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고 오늘은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네. 내일은 우울하게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불편하시군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단어 자체 뱉는 거 자체가 싫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재밌게 보내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저 갑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